해당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23일 오전 공개된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앞서며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양측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앞서 양당이 추첨으로 선정한 2개 기관, 한국리서치,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전날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지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그만큼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열심히 뛰어서 보답드리고 일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선거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단일화 합의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마찰은 깔끔히 정리하고 안철수 후보 측도 승복할 수 있게 오세훈 측 포용의 자세를 기대하며 야권 서울시장 탈환에 모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야권 단일화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열심히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적폐 청산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우파 성향의 인사 및 국민들이 수감되는 고초를 겪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 좌파 정권은 형식상으로라도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인사정책도 좌우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국민 눈치 정도는 봤습니다만 문재인 좌파 정권 국정 운영 4년의 실체를 보노라면 역대 좌파 정권 중 이렇게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정권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은 친북을 기본 골자로 국좌 정권이고 최악의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도 별로 없어서 이런 평가를 뒤집을 만한 국정 운영 동력 기반조차 상실되었으니 문재인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을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니 또다시 내 밥그릇 챙기기용 서로 헐뜯기 비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꼬라지를 보면 우파 및 중도를 자청하는 야권은 아직도 정신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일단 극악무도한 정권부터 때려잡고 나서 법치 바로 세워 비정상화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최대 인구가 밀접한 서울 및 부산 시장을 탈환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21대 대선은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서 4.4.5 분열한다면 다음 정권도 좌파일 겁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최근 서해 북번 한계선 NLL 이북의 창린도에 240mm 개량형 방사포 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사포를 옮겨온 뒤 지원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군사적 위협이 늘었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펴낸 2020 국방백서에서 접경 지역지, 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김정은은 2019년 창린도 방어대를 현장에서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입니다. 이처럼 북한 위협은 감추고 평화무드만 조성, 이게 이제까지 침묵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결과물인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전한 나라 만들라고 촛불 들었더니 4년 내내 한 거라고는 김정은이랑 냉면 먹고 검찰이랑 쌈박질 한 거밖에 없는 역대급 XXX 문재인. 평화관광 재개 부르짖는 문재인, 이인영아. 코앞에 방사포 보면서 평화관광하라는 거야. 진짜 니놈들 보면 욕밖에 안 나온다고 격분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봉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체력이 좋아서 누구처럼 외국 정상 만나러 기다리다가 졸면서 국제 망신시키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을 겨냥한 말인데요. 안철수 문재인 디스 발언의 한 네티즌은 주말에 농사 짓느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TV가 과거 기록을 찾아 준비해봤습니다. 2018년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기다리며 잠에 빠진 장면이 공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문재인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유체 이탈화법을 구사했는데요. 일정한 온도에서 더 이상 용해될 수 없는 한계까지 녹아있는 최대량의 용지를 포함한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걸 어린 시절 과학 시간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인데 대체 뭐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건지 내뱉는 발언마다 국민 염장을 제대로 저지르고 자빠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냥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머리 박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시나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인간의 본성을 싹 무시한 정책을 밀어붙여 강남은커녕 서울 경기도를 넘어 전국 아파트 값을 다 폭등시켜 놓은 장본인이 본인인데 모든 책임지고 감방이나 가자. 정의 공정이다라고 격분했습니다. 또 문재인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권 후보는 판세가 불리해지니 10만 원 위로금 준다며 신종 매표 행위로 논란 부추기더니 문재인은 돈으로 추락하는 지지율 끌어올릴 작정인가 보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모르나? 돈 뿌린다고 지지율 안 올라가요. 지금 나라 꼴 엉망인데도 그깟 지지율이 뭐가 중요한 건지. 애초에 제대로 한 게 없으니 나라 꼴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시간만 가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또 문재인은 22일 저와 제 아내는 오는 6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밝히며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에게 제안해봅니다. 야당 측 검증된 의사가 대통령의 안위를 위하여 가능하면 경기도 의협 회장 이동욱 씨가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지 확인하고 직접 확실히 안전하게 놔드려야 국민은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안 그래도 국민 불신받는 못 믿을 정권인데 문재인은 이런 과정 없이 23일 일사천리로 백신 접종하면서 영상과 사진만 공개하고는 TV나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는 불발됐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라이브 생중계 요청에 검토를 했었으나 장소가 협소해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은 절대 빗나가지 않네요. 그냥 웃겠습니다. 얼마 전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해지니 당선되면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 위로금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21세기 신종 매표 행위 논란에 휩싸였던 박영선이 이번에는 서울시 공립 사립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랄도 여러 가지 하네. 차라리 유치원을 문재인 정권 자체에서 운영하고 부모 대신 얘들 니들이 키우지 그래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바 무슨 서울시 재정이 퍼날라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인 줄 아나 봐요. 아주 대놓고 서울시를 아예 공짜 무료 도시로 만들지 그러십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바로 이런 저질 수준의 정치인들이 내놓은 포퓰리즘 때문일 겁니다. 또 박영선이는 남편 소유의 일본 소재 고급 아파트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처분했다고 반박했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박영선이 처분했다는 일본 도쿄의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박영선 남편의 소유로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기준 일본 등기부 등본상의 해당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명 다니엘 원조 리였습니다. 헤이세이 21년, 서기 2009년 6월 매매 거래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 관계자는 등본 확인 결과 문제의 아파트는 처분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상근부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는 직접 나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처분 경위와 재반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처분을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했는지, 박영선 후보는 왜 처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야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캠프의 강선우 대변인은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 곧 잔금 치르고 등기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현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선 통상 잔금을 치른 뒤 등기 변경까지 길게는 2주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야권에선 박영선 후보가 지난 1월 26일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월에 일본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선거용 처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영선 씨 처분했는데 어케 잔금이 남아요? 박영선 씨도 치매 걸린 거야? 결국 본토 외구 모습 감추려고 이번 선거 때문에 판거네라며 조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씨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처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분 중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방송국 출신이 정확한 언어 사용도 할 줄 몰라요?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3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노조 임원을 포함한 9명이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위치한 박영선 후보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끝물 정권의 마지막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개똥이님, 정현영님,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